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축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속기사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그런 기관에서 속기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취업하는지 알아보고요. 다음 한글 맞춤법 활용 약제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속기사 그 중에서 이제 청와대 속기사가 대표적인데요. 사진이 앞에 비행기 사진이 보이죠? 이게 전용기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이 어떤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 속기사도 같이 동승해서 어떤 그 현장에서 속기를 회의를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그 청와대 속기사는 물론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주로 파견 나가서 어떤 필요한 업무를 하거나 또 회의를 기록하고 또 중요한 회의, 뭐 국제회의 또 어떤 북한 관련 회의할 때도 많이 어떤 국회 속기사들이 지원이 갔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에도 속기사를 이제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청와대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수명의 속기사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그 속기를 쓰게 됐는가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주자 토론회, 요즘은 뭐 대선 주자 토론회가 엄청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PC통신, 뭐 천리안이든 유니텔, 하이텔 이런 통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문자로만 중계되는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의 SNS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때는 문자만 전달되는 시대에서 그 당시 대선 주자 토론회를 중계라는 것은 거의 어떤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중계를 하고 하는 걸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속기사가 어떤 모든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청와대 속기사가 어떤 내부 지원이 아닌 독자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 회의에서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할지 요즘 춘추관에서 발표하는 회의 또 어떤 외부에 어떤 나오는 회의 이런 회의는 주로 속기사가 참여해서 속기도 하고 또 녹취록도 작성을 합니다. 청와대 속기사는 뭐 매년 뽑는 건 아니지만 TO가 있을 때 그때 뽑는데 저희 지금 2년 전에도 2명 정도 제가 이제 면접도 하고 추천도 해서 2명의 속기사 그때 취업을 해가지고 또 그 다른 속기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글 속기 2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실무 경력은 뭐 더 있으면 좋겠죠. 뭐 자막방송 경력이랄지 또 관련되는 그 한글 맞춤법이랄지 또 관련되는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랄지 이런 것이 같이 어떤 겸비가 된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또 협회에서 연수를 수료한 분들이 유리한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다음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복수로 이제 이력서 전형을 하는데 그때 이력서라든지 어떤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또 협회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도 물론 매년 청와대 속기사는 뽑지는 않지만 기회가 있을 때 또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시면 기회가 왔을 때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통령 그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한 20여 개 이상이 있죠. 그런 위원회에서 기관에 따라서 거의 속기를 하는데
이런 데는 보통 뭐 채용하는 경우보다는 속기사무소나 이런 외부 속기사를 활용해서 용역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회의가 뭐 한두 번 있는 데도 있지만 또 매달 회의를 하는 데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속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시간당 요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위원회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속기 사무소나 또 프리랜서 속기사가 속기를 하죠.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기록이 돼서 나중에 어떤 그 위원회가 해체될 때까지 또 보관도 하고 또 의사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에서도 회의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위원회에서도 속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청와대나 이런 위원회가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어떤 운영하는 그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어떤 내부 발표나 회의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사관이 기록하는 그런 사관의 정신이 어떤 청와대 내에서도 모든 기록이 됐으면 좀 더 어떤 후세에 또 더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로 봅니다. 또 국무회의가 국무총리실에 또 이제 그 있는데 물론 청와대 대통령이 주재하기도 하고 또 총리가 주재하기도 하는데 국무총리실의 속기사가 보통 이제 6급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5급으로 채용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속기사 근무해서 모든 국무회의를 기록을 해서 각부 장관들이 발언하는 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무총리 산하에는 또 처가 많이 있죠. 이런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필요한 경우마다 속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국무총리실 이런 데서는 속기사를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몇 명만 좀 있고 각 부처에는 어떤 용역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속기직이라는 것이 신설이 안 되고 지방 정부는 속기직이 있어서 지방의회라든지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기록이 어떤 공식 기록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처 지금 뭐 따지면 청구에 따지면 한 30여 개 기관이 되겠지만 부 차원에서 속기사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외부 기관에 외부 속기사무소에 또는 프리랜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장급 이상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회의체에 속기사가 참여하는 기록이 되면 나중에 정책 결정 과정에 굉장히 참고가 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기록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이 어떤 그 왕조실록을 왕의 침실까지 기록할 정도로 모든 것이 공개되고 당대왕은 볼 수가 없고 후대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선이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500년이 유지되려면 이런 기록이 충실히 된다면 충분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속기사, 지방의회 속기사하고 약간 다른데요. 아까 국회 같은 경우 속기사가 상당히 있고 그렇지만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속기사가 없고 어떤 용역으로 했듯이 이 지방자치단체도 속기사를 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지금 드물고 있는데 다만 희망적인 것은 요즘 계속 속기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각종 회의를 하는데 이 어떤 이권이 걸린 사업이 의외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유로우려면 모든 기록을 남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그 몇 년 동안 시장에 참여한 모든 회의에 속기사가 4명 정도 상주해서 모든 회의에 기록을 다 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어떤 나중에 그 정책 결정에 굉장히 참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정책 그 담당자들이 왜 속기를 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속기를 많이 그 가급적이면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서울시도 구청이 25개 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2개 구가 지금 속기사를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채용해서 어떤 의회 기록이 아닌 행정부 자체 회의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지방 어떤 그 자치단체는 속기사를 채용해서 자기가 어떤 그 상담하는 또 민원을 해결하는 또 여러 회의체에 속기사가 참여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지방 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속기사가 참여하면 의사 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나중에 탈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성이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최근에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는데, 전에는 이제 각 학교 단위에서 어떤 학생들의 괴롭힘, 따돌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위원회를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감정 의뢰도 많이 받아봤는데, 어떤 학교 폭력 그 어떤 회의에 초등학교 1학년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가지고 다른 1학년을 이제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다른 데 이제 전학 가야 되는 1학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 뭐 아들이 다 귀엽다고 하겠지만 자기 아들이 어떤 행동이 평상시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회의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만든 회의록이 전혀 사실이 아닌 어떤 그 담당 선생의 임무대로 어떤 말을 편집하고 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돼가지고 저한테 어떤 감정 의뢰 온 것이 있어서 감정서를 써둔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이 학생들의 어떤 커나가는 그 학생이 비록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뭔가 어떤 선도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전쟁으로 되고 그 자칫 어떤 형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학생이 자퇴하고 또 다른 데 전학 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일반 형사범 못지않게 이런 학교폭력위원회 활동이 중요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청 단위로 이런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보통 한 개 안건이 올라와서 보면 뭐 작게는 1시간에서 보통 3시간 정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각자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세세히 속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속기사 영역이 이쪽도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그 속기가 아닌 어떤 일반 직원이 하는 그런 속기가 아닌 속기록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또 어떤 사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되는 것은 속기사위에서 전부 기록하는 것이 어떤 그 학부모나 또 학교나 또 전체 교육 행정을 위해서도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위원회도 속기사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속기 학교 폭력에서 하는 속기사는 보통 속기 사무소나 속기 전문 회사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어떤 경기도민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300개 이상이 또 되고 있고, 또 경기도청이 이제 의정부에는 경기 북부청이 있고 기존에 경기도청이 있죠. 그렇게 또 나뉘어 있다 보니까 더 위원회가 많이 있겠죠.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노출이 된 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걸 2017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어떤 조례 제정인가 하면은 모든 경기도 도청 산하에 있는 이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속기사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에서 저희 협회로 연락이 와서 어떤 그 용역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속기사들이 이제 풀제로 등록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속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원회 경기도청 산하에서 또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록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명백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설령 발생했던 시대라도 바로 처리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무리한 어떤 결정이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속기가 아니면 뭐 설령 사람들이 녹음을 한다, 영상을 한다. 근데 이걸 누가 볼 겁니까? 그랬을 때 가장 정확한 어떤 구별 방법은 속기록을 만드는 거고 또 속기록은 그만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여든 야든 또는 엉구든 피고든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속기록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 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또 속기사의 일자리가 또 확충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도는 상당한 그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아직 서울특별시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그 정식적인 조례는 없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조례 제정을 각 타 시도에서도 한다면 그 지방 행정이 훨씬 더 진일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공기업 및 뉴스 속기인데 여기 이제 뭐 한국은행, 주택은행 옛날에 공공기관, 투자기관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제 제가 속기사로 자격을 따고 첫 직장을 가진 데가 대한주택공사. 지금은 이제 토지하고 공사하고 주택공사 합쳐서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85년도에 속기사로 처음 갔는데요. 그때 주택공사가 어떤 마이너스 1,102억이라는 엄청난 어떤 그 어음을 끊어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주택공사가 뭐 한 100조 이상의 어떤 빚을 지고 있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지금도 더 큰 돈이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장에 취임하면서 속기사를 어떤 채용해라 해서 제가 초대 속기사가 됐는데 한 2년 만에 그 플러스 2천억 이상의 어떤 현금 시재가 확보된 그런 회사로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모든 회의 내용에 제가 참여해서 사장 지시사항을 만듭니다. 사장이 A, B, C, D를 얘기하면 그거를 해서 A 지사, A 부서 해가지고 그 번호를 매겨서 그 어떤 속기한 내용을 기출해서 사장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이 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어떤 명확한 속기록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 없었죠. 기록이 없다 보니까 또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속기록이 제가 어렸을 때 일이지만 속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큰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까 경기도의회 회의록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에서도 회의록이 의사결정 과정이 다 어떤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군데도 있고 또 용역으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의무적으로 속기사가 다 어떤 채용이 돼서 그 어떤 공적인 기관 특히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빠짐없이 기록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사례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국가 기록이든 어떤 지방 공기업 기록이든 속기사가 참여한 기록이 곧 그 회사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생명력이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좀 많이 있고 또 1인 뭐 유튜브라든지 1인 방송도 많이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외부 행사가 있으면 속기사를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속기를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보도 자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뉴스에 어떤 텍스트를 쓰고 이런 활동이 있는데 신문사나 또 방송사에서도 속기사를 어떤 상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용역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언론사의 속기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언론사 속기는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도 그때는 이제 팩스라든지 이런 전송 수단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멀리 울릉도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서울에 전화하면 그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걸 기사화하는 그런 어떤 속기 정보 통신 회사가 설립이 되고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속기사 전문 어떤 그런 매체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기성 언론에서 속기사를 채용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이 또 뉴스에 활용하고 또 방송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송사에도 속기사가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저번에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만은 국정감사 기간에 어떤 질의 답변 내용을 바로바로 준비하기 위해서 속기사를 또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속기록이 또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답변에 충실하게 될 수 있어서 어떤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도 속기사를 채용해서 모든 기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동군사법 물론 법원 편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군사법원이 이제 그 2심인데 물론 지방 법원도 있죠. 3심은 이제 대법원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속기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일반 공판정에서의 어떤 그 기록을 중시하고 법원의 어떤 그 형사소송법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공판정에서의 기록은 속기사가 한다. 그래서 8급으로 채용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시험 형태는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협회에서 연수를 받거나 또 서류 컨설팅,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또 면접에 대한 태도 이런 걸 교육받아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또 이런 군사법원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군 속기병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옛날에는 이제 군대에서 어떤 그 하사관 학교 이런 데서 속기 교육을 해가지고 속기를 하는 어떤 비서, 부관들이 이제 많이 양성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국회로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속기 업무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제 군 속기병 제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거든요. 군 속기병은 이제 육군, 뭐 해군, 공군 또 어떤 본부 단위에서 속기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2급 이상의 어떤 그 군대 갈 징집 연령이 되는 속기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갓 입학한 친구들이 많이 준비를 해서 계속 어떤 좋은 경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속기사석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세미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데 국회하고나 이런 데는 다릅니다. 상시 회의실이 있는 데는 바로 국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는 앞이나 또 상임위는 가운데인데 이런 이제 일반 그 회의에서는
속기사를 가운데 놓고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도 잘 들리는 우측이나 어떤 또 스피커 있는 쪽 이런 쪽에서 이치해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속기사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더 확대될 걸로 보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비대면 회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속기사무소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글 맞춤법 이어서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이로만 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맞춤법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이와 희 구분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로만 나는 것은 그대로 이로 적으니까 별 무리는 없겠죠. 그래도 한번 본다면 가부시, 깨끗이, 깨끗이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느긋이, 뭐 의젓이, 그 다음에 겹겹이, 많이. 많이는 뭐 여러분들이 이걸 그 이나 희 관계없이 많이로 이미 알고 있죠. 가까이. 그 다음에 번거로이, 틈틈이, 집집이, 일일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이나 희 또 속기에서 중요하니까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희로만 나는 거 이것은 거의 이제 그 부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극히, 뭐 급히, 딱히 이런 것은 뭐 별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이나 희로 나는 것이 헷갈리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이어서 이나 희로 나면 그거는 희로 적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가만히도 되고 가만히도 되면 가만히로 한다. 희자 이런 원칙을 이해하시고 특히 이제 조용히 뭐 이런 부분 시험 문제에 나오죠. 도저히, 분명히 그래서 이나 희로 날 때는 희로 기록한다. 물론 희자만 뭐 나는 당연히 희자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자음에서 본음으로 나고 소금으로 들리는 것은 그 수리에 따라 적는다. 우리 한글이 사실 그 한자에 따른 명사, 약자가 어떤 명사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한자를 여러분들 평상시에 지금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 자격으로 많이 여러 자격이 있는데 한문을 그 정도 한 상급 정도, 뭐 한 천자 정도, 그 정도 많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해보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속기사로 어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상급 정도는 시험으로 보는 목표로 하시면 또 설령 시험에 합격하면 좋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맞춤법과 더불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좋은 어떤 맞춤법 또 어떤 뜻을 알기 때문에 속기도 더 정확히 되겠죠. 여기도 이제 그런 뜻 의미에서 이런 그 맞춤법이 나오는데 승락, 수락, 쾌락 이것이 앞에서는 니은으로 하지만 이런 단어에서는 리을로 그냥 나오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런 원칙을 아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뭐 만난, 근데 곤란, 논란 이것은 만나는 뭐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곤란, 논란은 쓰고 있지만 저게 곤란으로 다 쓰고 있는 거죠. 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알고 하면 훨씬 더 어떤 그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했을 때 니은으로 하는 거지만 의령 어떤 지역 이름을 할 때는 또 영으로 난다는 거. 그래서 한자음하고 또 이것이 우리 한글에서 어떻게 발음 나는지 그런 구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목재가 있는데 우리가 모과라는 또 과일이 있죠. 근데 같은 한자로 목을 쓰는데 뭐로 쓰는 거죠? 그 한자를 모과를 할 때 뭐를 뭘로 쓰나 하면 헷갈리겠죠. 거의 못 쓰겠죠. 그렇지만 이 목재 쓰듯이 나무 목자를 써서 쓰지만 발음은 모자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10일. 우리가 이제 그 날짜 얘기는 10일을 분명히 하지만 어떤 단어를 얘기해서 시방정토일 때는 한 번에 10자를 써서 하는데 이거를 십방정토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한글 맞춤법 우리가 속기를 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할 때 10월 하는 게 아니죠. 그냥 10월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지만 이런 어떤 탄생의 연원을 아시는 게 속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8일. 8일은 그야말로 뭐 우리가 8일 쓰지만 초파일 할 때 초8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초파일 하다 쓰지. 우리가 이런 단어가 변화돼서 간용적으로 쓴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애사수를 적는다. 이거는 뭐 보시면 하는데 경험으로 적지 않는다는 거죠. 뭐 거나 걸 이런 거를 경험으로 적지 않고 평음으로 그대로 적어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라도 이것도 평음으로 적어서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의문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경음으로 한다. 뭐 할까 이럴 때 경음으로 쓴다는 거죠. 평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이미 쓰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전미사는 된수를 적는다. 그러면 왜 된수를 적느냐? 단어를 보시면 그렇구나 이해하시겠죠? 심부름 꾼, 심부름 군으로 적지 않고 꾼으로 적는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적어오고 있죠. 익살꾼, 일꾼, 장꾼, 장량꾼 이렇게 우리가 이미 적고 있는데 지게꾼, 때깔이 좋다. 또 빛깔, 성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여기서 이제 깃대기라고 있어요. 이게. 깃대기가 아니고 깃대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하면 의외로 이 한글로 적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또 아시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맞춤법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아나운서가 정확히 어떤 좋은 환경에 녹음이 됐다 그러면 더 정확히 편하게 적을 수 있지만 보통 회의 환경이라는 것이 발음이 좋지 않고 또 환경이 시끄럽고 잘 안 들리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이런 맞춤법이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야 적던 어떤 음을 한 가지 적는다는데 뭐 맞추다 이런 부분 그냥 그 발음 받침 빼고 맞추다 이렇게 적지 않는 거죠. 받침에서 맞추다. 그다음 뻗치다가 아니고 디귿 받침에 뻗치다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물건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한 뜻을 나타내는 조사 어미는 든지 어떤 선택적인 거죠. 든지 배 든지 사과 든지 이건 선택하는 겁니다. 던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든하고 던하고 의외로 헷갈리는데 든은 선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배든지 사과 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던지는 어떤 경험을 나타내는 거고 든은 선택을 나타내는 거.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든하고 든은 선택, 던은 경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이렇게 뭐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도를 나가는데 계속 그 활용 어간의 형태 이런 활용 약자를 통해서 뒤에 조사와 또 활용 조사를 연결해서 간략히 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만나는 미음하고 니은하고 아죠. 만나. 그럼 거기에 만난 니은 받침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그대로 받침만 붙여주면 만난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만날은
거기에 리를 받치면 만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만날 그냥 따로따로 치면 되죠. 이렇게 또 치느냐 하지만 이걸 갈리가 한타로 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고 빨리 치기 이함이죠. 그다음에 만나고, 자 미음 니은 아에서 고 치는 거죠. 만나고. 그다음에 만나도, 만나서, 그래서 이름 조사 이런 형태를 이용하죠. 만나지, 만남, 만남으로. 자, 으로는 앞에 말에 받침이 있으면 무르가 없으면 무르 나고 있으면 으로 나죠. 그다음에 만남으로써, 만나게, 자, 만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만나야, 만나자, 만난다, 만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만나를 연결해서 어떤 조사를 쳐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여기서 만날 수 한번 볼까요? 자, 미음, 니은, 아, 리을, 시옷 해서 만날 수, 이렇게 해서 그 뜻이 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 만나서, 자, 서자, 얘기하자. 3번, 내일이면 그를 만난다. 그를 만날 마음에 가슴이 부푼다. 친구를 만나고 기분이 좋았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나 이걸 해서 어떤 받침이 있건 리을 수가 있건 이름 조사를 적절히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약자 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장 연습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또 정확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맞춤법에서도 띄어쓰기를 계속 배우지만 속기에서는 띄어쓰기까지 같이 감안한 약자 방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어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물론 100% 우리가 이제 속기 약어만으로 맞춤법, 이게 띄어쓰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속기하면서 좀 부러웠던 것은 영어 속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워드 단어로 돼 있는데 그건 속기가 끝나면 별도로 그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지 않더라도 100% 띄어쓰기가 돼요. 그런 부분이 어떤 약자 체계를 제 한글 속기도 좀 더 연구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친구를 만남으로써 기분이 좋다. 자, 만나게 한번 해볼게요. 만나게. 자, 이걸 연결해서 그를 만나게. 그다음에 나를 만나게.
그 사람이 만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앞에 바꿔줌으로써 연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겠습니다. 자, 만나기. 그래서 만나기만. 자,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요. 삼촌을 만나니 어릴 적 생각이 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만자를 가지고 만나, 아까 만나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게 연습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면자인데요. 이 면도 연결해서 계속 연결을 해보는데 면자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자, 미음, 니은, 별표, 좀 복잡한 듯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종성에서만 쳐서 또 면이 될 수 있죠.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에 말에 어떤 그 단어가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제 면서 한번 해볼게요. 면서. 자, 이건 다른 약자 치면서도 연결이 됐었죠. 면서. 그다음 면에서. 면에서. 그다음 면으로. 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말하고 동시에 칠 수도 있고 또 종세에 나오는 면자를 쳐서 또 다른 조사에 연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속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모든 것을 하면 된다. 자, 하면 한번 쳐볼게요. 하면, 히읗가와 니은면 이렇게 연결해서 치는 거죠. 하면. 그러면 이것을 연습하면 된다. 자,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재밌죠. 그렇게 해서 하면이 면자 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이 되겠죠. 2번 살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자, 면에서 그대로 이제 면에서 시옷을 연결해 준 거죠. 면에서 나는 훌륭하다. 자, 이런 면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 그런 면으로는 나는 도사이다. 이런 면으로는 나는 박사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짧은 걸 지키려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장 연습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부는 하면은 느는 것이다. 보통 뭐 하면은 이것은 잘 안 쓰이는데 공부는 하면 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연음되거나 했을 때 약간 헷갈려 할 수 있지만 뜻에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 감안해서 정확히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라면
라면이 일반적으로 많이 뭐 쓰이긴 쓰이지만 속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죠. 그렇다 이거를 또 별도 약자로 만들기가 그러니까 이 라자의 기본 문자 치고 그다음 면을 이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면을 이렇게 속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안에, 속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투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 부분을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안에는 이응, 니은, 이를 쳐보는 겁니다. 안에. 안에는 자, 이응, 니은. 그래서 아를 해서 내는 이렇게 안에는 연결해서 치고 있죠. 안에서는 안에서도 자, 시어뜨기에서 서도가 되는 거고 안에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는데 이게 뭐 많이 쓰일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 부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런 활용 약자 조사부터 정리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이것이 또 약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시다시피 굳이 애우지 않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약자가 되는구나 해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속기 연습하실 때는 나중에 자격증 파트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열자 단위로 이게 변화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1급 330자 속도로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적합하게 50자, 60자, 70자, 80자 이렇게 열자 단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용 약자를 연습하시기 때문에 손이 빠르게 또는 손이 느리다고 뭐 어떤 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는데 이건 기본 연습을 처음부터 지금 배운 데가 계속 복습하는 것이 속기에서는 최고의 앙도입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아까 콩나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 주다 보면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손이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개. 자, 기역, 시옷, 오, 어이 이렇게 치죠. 근데 소개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소개는 그 다음에 속에서, 속에도, 속에서는, 속에서도, 속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안에나 속에나 뒤에 연결되는 형태는 비슷하죠.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 안에 술이 가득하다. 그 안에 창고 안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어떤 앞에 단어가 오더라도 안에는 동일하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자 연습하실 때 이 안에를 연습할 때 안에만 계속 10번이고 20번이 같은 자리에서 친다면 연습의 효과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를 딸리 하면서 문장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짧은 글짓기를 간단히 통해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약자만 연습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2번 컵 안에는 술이 차 있다. 자동차 안에는 가방이 있다. 자, 핸드폰 안에는
사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집안에서 공부해라. 밖에 차 안에서 운전해라. 그다음에 속어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방 속에는, 자, 속에는 기역식 오, 어이, 니은이죠.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지 속에도 동전은 없었다. 그들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키, 지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쓰죠. 속기 연습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용어인데, 이걸 그 기본 문자를 치려면 좀 애매하고, 또 이런 말은 또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약자화를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활용 어간의 형태, 우리 한글의 어간의 형태를 만들어서 어간과 어미를 붙이면 자동으로 약자가 되는 그런 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시키가 있고 지키가 있는데, 시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키는 시읒과 이죠. 시키. 그러니까 시하고 키에서 시를 키로 보는 거죠. 그러면 시키는 어떻게 쓸까요? 그 니은 받침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킬. 그럼 그걸 리을 받침. 시킬 수. 시킴. 그 다음에 지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키는 지의 히읗이죠. 자, 지킨, 지킬. 그 다음에 지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키에서 시의 히읗인데 시킬이나 시킬수는 이제 별표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이제 약자가 겹치기 때문에 별표를 같이 넣어준 겁니다. 문장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를 시킴. 자, 일을 시킴. 2번,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자, 시킬 수. 자, 시읒과 별표와 시읒, 릴, 시읒이죠. 시킬 수. 3번, 어린이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8번,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다. 지킨 한번 쳐볼게요. 지킨, 지으다, 이 히읗니은, 지킨. 반드시 지킬 것만 지켜야 한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리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어떠는 디귿 이음과
시읒 어를 해서 어떠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떠, 여기다 니은 받침해서 어떤, 어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려. 자, 이걸 활용 어간으로 해서 어려워, 어려운, 어려울. 자,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요? 어떤 할머니께서 길을 물었다. 이 옷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야채와 과일이 어떨까?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약자 어떤 어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그 조사하고 활용 조사만 익히시면 자동으로 약자가 쭉 연결되는 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속기사, 그다음에 공공기관 속기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하면 청와대 속기사든 군사법원이든 또 공공기관 속기사든 또 언론사 속기사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그 한글 맞춤법 또 활용약자를 배우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1급 속기사, 2급 속기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속기사무소 한글 맞춤법 계속 약자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